넘나드는 불후의 띵곡들을 보면요. 노래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인들이 반드시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죠? 라고 묻는 당신을 위해 우리끼리 조금 더 은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래 속 숨은 이야기,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들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음악 속 숨은 DNA들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뉴스를 품은 음악이다라고 코너명을 좀 정해봤는데요.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권석정 음악 전문 PD와 함께하는데요. 인사 건네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음악 PD 권석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큰, 그 곳에 계시는데, 안 그래도 그 이름을 밝히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음악 전문 PD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먼저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식구들께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만드는 PD 권석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 좀 줘보려고 좀 특별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 어떤 분들이죠? 예, 명실상부한 월드스타죠. BTS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BTS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노래보다 뉴스에서 이 친구들을 더 많이 봤다라고 어르신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BTS가 가진 기록들이 네.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BTS가 지금 세우고 있는 기록들이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또 네. 아시아에서는 처음 보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 2018년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집계한 전 세계 음반 판매 2위.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1위가 힙합 아티스트 드레이크였고 네. 3위가 그 월드스타 역시 월드스타인 에드 시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쟁쟁한 스타들 사이에서 BTS가 음반 판매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이외에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인기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UN 부문 연설 그리고 최근에 그래미 어워즈 네. 이 시상 네.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그 전설적인 공연장인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기록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어르신들께서는 뉴스에서 더 많이 접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어떤 데길래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웸블리 스타디움이 최근에 국내 분들에게 알려진 거는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네. 그 퀸이 공연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공연한 어마어마한 떼창을 보여줬던 예, 거기가 바로 이 웸블리 스타디움인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섰어요. 그러니까 비틀즈나 퀸 그리고 아바와 같이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쓴 무대인데 BTS가 이 웸블리 스타디움을 이게 9만석이에요. 네. 여기를 무려 9분 만에 매진시키는 굉장히 9만석을 9분 만에요. 예. 9만석을 9분 만에 매진시키고 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예매 대기자가 지금 2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석인데 2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건 상상이 안 가네요. 예, 그렇죠. 지금 권석정 PD랑 BTS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YTN 라디오에서 무슨 BTS 얘기지라고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아미분들이 놀라서 예. 주파수를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BTS 팬분들이 있다면 BTS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다른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신청곡이 있다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뉴스 FM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방탄소년단 나도 알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좀 궁금한 게 있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UN 본부 연설이나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차트, 유튜브 조회수, 이런 네. 것들로 아까 뉴스에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걸 거예요. BTS가 도대체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네.
일단은 뭐 BTS가 한 가지 지금 월드 투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BTS가 공연하는 곳들이 스타디움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은 웸블리 스타디움, 그리고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LA 로즈볼 스타디움 등 이 굉장히 대형 스타디움을 위주로 공연을 해요. 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이 스타디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혹시 스타디움 밴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스타디움 밴드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에는 팬이 너무 많아서 경기장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밴드를 스타디움 밴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령 굉장히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나 이 스타디움 투어를 돌 수 있는데 지금 BTS가 스타디움 투어를 미국과 유럽에 걸쳐서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 규모가 상상 초월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인기 비결 저 지금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 연습생을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나도 연예인 한번 꿈꿔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요걸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BTS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9분 만에 9만석이 매진됐는데 저한테까지 기회가 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인기의 비결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인 것 같아요. 일단 음악이 굉장히 좋고 저도 공연을 봤지만 공연을 보면 굉장히 반하게 돼요. 무대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저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월드스타로까지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BTS는 아미라는 전 세계의 팬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미에 대해서는 지금 BTS가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팬덤이 형성되기까지는 좀 긴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K-팝 아이돌 그룹이 해외로 수출된 역사가 지금 한 20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점을 삼자면 1998년 5월에 H.O.T의 앨범 행복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세대죠. 그렇죠. 그게 중국에 정식으로 발매된 것을 아무래도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베이징에서 H.O.T가 공연도 했었고 그때 약 1만 5천 명 정도 운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2천 명 정도 그렇게 20년 동안 SM이나 YG나 JYP에서 쭉 K-팝을 수출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K-팝 음악만 수출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한국의 팬덤 문화. 막 풍선은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팬덤 문화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팬덤 문화. 클럽장한테 정말 잘 보여야 했거든요. 그렇죠. 덕질하는 팬덤 문화.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해외 팬들한테 수출이 된 거죠. 거의 20년 동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 세계에 굉장히 열광적인 팬덤이 어느 정도 잠재적인 수요층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긴 역사를 토대로 BTS라는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 음악도 훌륭하고 무대도 훌륭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대미문의 아티스트, 종합 아티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팀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팬덤이 이루어진 역사와 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가진 팀의 만남이 지금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탄생의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인기 비결이 뭘까요 하면 노래가 어떻고요, 춤이 어떻고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일 거라고 저 혼자 좀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 K-팝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이런 개개인의 팬들이 모여서 팬심과 그런 팬클럽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음악뿐 아니고 아티스트뿐 아니고 아미 팬클럽 팬덤과의 소통 이 전체적인 게 동시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팬들이 아이돌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BTS가 데뷔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아이돌 그룹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닌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기획사에서 탄생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처음 제작한 네.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오는 성장 과정이 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미의 끈끈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B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작부터 SNS를 통해서 이제 팬들과 굉장히 왕성하게 소통을 네. 했는데, 뭐 가령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들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 예능형의 콘텐츠도 계속 내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회자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네.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릴게 예전에 네. BTS가 2014년에 가요 대제전에서 네. 해군 제복을 입고 30명의 댄서와 함께 칼군무를 선보인 적이 있어요. 2014년요. 네. 예. 좀 지났는데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 가요 대제전 같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연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아티스트를 집중적으로 잘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무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 BTS의 팬들이 네. 이 무대를 뭔가 다시 보고 싶다. 네. 라는 요청이 제대로 된 카메라 앵글로 보고 싶다. 네. 라는 요청들이 많이 쇄도하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가요 대제전에서 선보인 무대를 다양한 앵글로 본인들이 직접 다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BTS 가요대제전 인트로 퍼포먼스 트레일러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네.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BTS 같은 경우는 방송보다도 이런 뉴미디어 유튜브에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해서 네. 제공을 하고 이런 네. 것도 다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팬덤을 모으는데 좋은 콘텐츠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굉장히 BTS 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는 또 팬덤을 넓히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네. 영상으로 회자가 됩니다. 저도 오늘 당장 찾아봐야겠는데 5630 청취자님 정오에는 현지 씨 팬이지만 사실 저 이모 팬 아미예요. 제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확실히 방탄은 일반 아이돌과는 다르거든요. 물론 내 나이가 40이지만 마음만큼은 10대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이 아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BTS 팬클럽 아미는 상품권 등록이 되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조금 "헉, 뭐 그런 질문을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미가 무슨 뜻인가요? 아미는 그러니까 뭐 군대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BTS의 든든한 네. 지원군이 되는. 예.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군요. 예. 근데 이렇게 팬클럽이 상표권까지 등록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상표권을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미에 예. 대한 걸요. 예. 그러면은 이 소속사가 팬클럽과의 어떤 뭔가 소통을 위해서 따로 하고 있는 행동들도 있는 건가요? 예. 가령 최근에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미피디아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미피디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이냐 위키피디아와 네. 아미를 합친 용어인데 아미피디아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이 역시 이제 이건 뭐냐면 팬들이 우리가 위키피디아라는 플랫폼도 팬들이 대중이 직접 히스토리를 써나가는 네. 그런 플랫폼인데 이 아미피디아라는 거 역시 팬들이 직접 BTS의 히스토리를 적어가는 네.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팬들로서는 재미있는 또 자기가 소통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기록들을 직접 쓴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직접 제작해서 최근에는 또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TS를 만든 데 보면 팬들이 이제 당연히 가장 큰 역할을 한 건데 해외 팬들의 공이 작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해외에서 BTS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BTS를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거는 해외 락 밴드가 BTS의 Fake Love를 한국말로 커버해서 예, 굉장히 고퀄러티로 네. 이제 부른 영상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한국 팬들이 그 해외 팝스타를 좋아했잖아요. 비틀즈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한국의 가수들은 영어 가사를 네.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부르고 했는데 해외 팬들 역시 BTS의 음악을 뭐 번역을 한다거나가 아니고 그 가사 한글 가사 그대로를 그들이 다 카피해가지고 직접 연주를 하고 네. 어설픈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고퀄러티로 불러요. 네, 완성도가 높은. 네. 예, 그거가 말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그 BTS가 뭔가 해외 팬들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가 아니고 이 해외 팬들이 BTS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본연의 그 스타일을 네, 있는 좋아한다라고 자체를 예, 좋아한다. 그렇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질문을 제가 뻔한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사실 이 BTS 하면 또 방시혁 대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앞서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대형 소속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엄청 커졌죠. 네. 예. 이 방시혁 대표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뒀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시혁 대표는 그 JYP에 있었던 그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작곡가, 네. 히트 작곡가였었죠. 근데 이제 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BTS를 만들었는데 네. 이 방시혁 대표는 이제 그 예전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BTS를 만들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 팀이 얼마나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네. 대중에게 였다는 점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BTS가 초창기에는 뭔가 이제 힙합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힙합이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들이 대중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그러한 거를 잘 살리고 네. 그러한 초반의 방향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방시혁 대표가 프로듀서이자 제작자로서 많은 조언과 함께 그 프로듀서 총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그 또 방시혁 대표가 이제 또 강조한 것은 본인들의 세계관을 네. 가지고 뭔가 본인들의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왜냐면은 그 BTS가 인기를 더 일단 아이돌 그룹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티스트로서 지금 발전을 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BTS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티스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네. 이게 저희가 음악을 좋아하는 단계가 기본적인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그냥 음악이 듣고 멜로디가 좋아서 좋아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가사 뮤지션이 이야기하는 가사에 심취해서 그 세계관 속으로 푹 들어가는 2단계죠. 있어요. 네. 그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그 음악인과 그 교류하게 되고 네.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티스트로서 본인들이 가사를 쓰고 네. 이런 거에 팬들이 공감하고 그 힐링을 받기 때문에 네. 더욱 깊이 다가간 것인데 그러한 방법론이나 그러한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방시혁 대표가 네. 바로 그런 방향성을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로듀싱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졸업식 축사를 또 방시혁 대표가 했었잖아요.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뭐 사회에 대한 그런 분노나 뭔가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BTS한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방시혁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계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BTS에게는 뭔가 이제 자신이 가진 이야기들, 그것도 그 연설에서 방시혁 대표가 한 것도 본인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 자존감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방시혁 대표나 BTS가 닮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BTS한테 또 방시혁 대표가 있다면 저한테는 우리 박 PD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영 안 뜨고 있는데 요거는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박준범 PD의 문제일까요? 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알아서 해야겠죠. 예. BTS 얘기 오늘 뉴스를 품은 음악에서 권석정 PD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추천해주고픈 노래 있으세요? 제가 앞서 BTS 팬들, 아미가 이제 BTS의 가사에 굉장히 공감한다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봄날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네. 이 봄날이라는 노래가 가사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좀 미세먼지 없어지기 위한 희망을 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탄소년단 봄날 흐르고 있는데요. 이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4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홍진, 박진우, 구성 김경, 장은서 그리고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늘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